유력 외신의 역대급 극찬이 화제입니다. 해당 부분 보고드리며 뒤에서는 국힘의 여러 정보직을과 함께 그들의 후한무치함 보고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는 대한민국 완벽하지 않지만 정상으로 복귀란 19일자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환희와 안도감이 지배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는 몇 시간씩 이어지면서 마침내 누군가 배를 바로 잡고 있다는 확신을 대중에게 심어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재명은 평균 60%의 지지율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성적표는 완벽하지 않다며 그 이유로 지지부진한 내란 청산 작업을 지목했습니다. 디플로맨트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개혁과 윤석열과 그의 친위 쿠데타 공범들을 처리하는 데서 미적거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여당의 잘못이 큰 상황인데 해당 부분은 이미 유시민 작가께서도 경고를 하셨던 부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현재 국짐은 뭔가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쇼를 하나 준비하는데 관련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이다 비판으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뒤에서는 정권 재창출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사실 그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을 혼자 필리버스터를 해서 신기록을 세웠다. 지금 장동혁도 마찬가지야. 24시간 떠드는데 중간에 책임질 시간이 절반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라디오를 거기다 틀어놔도 돼. 그게 뭔 토론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사실상 법안 취지를 무시하는 원래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도가 가장 빛났던 때를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2016년에 이종걸 원내대표의 지휘하에 그때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때 신기록 세웠거든요. 네. 자기 마지막에 해가지고 그때는 이른바 이어지는 연속 토론을 국민들이 주목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뭐 때문에 반대하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됐어. 그렇게 해야 그 제도가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 맥락도 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나는 민주당이 싫어요. 이재명이 하는 건 다 싫어요. 무조건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법안에는 찬성하지만 그냥 반대할 거예요. 이걸 뭐하러 하냐고요 도대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만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자를 선배들 약간은 시간 끌어주라고 김광진 의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5시간 몇 분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을 깨고 그 뒤로부터 이제 진지한 이야기가 막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다 무력화가 되고 그냥 책 읽고 튀어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신기록 세우는 걸로 전락해버렸다. 앞으로 이제 이 필리버스터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악용은 할 텐데 참 걱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뻔뻔한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하는 것인지도 국민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차력쇼를 하는데 내가 맞아요. 몇 시간 했다 이걸 하는데 진짜로 차력쇼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 실제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거. 맞습니다. 네.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에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하경 국회 부의장입니다. 부의장입니다. 자, 239시간 자리를 지킨 우원식, 교대 거부 주호영 부의장에게 사회 맡아라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주호영은 10번의 필리버스터 중에 7번의 사회를 거부했습니다. 자, 7월달 이후로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국회법상으로 보면 어쨌든 국회의장하고 국회 부의장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사회를 보지 않으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저 무제한 토론도 회의의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회의 진행을 할 사람이 없으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올해 이하경 국회 부의장이 73세입니다. 우원식 의장도 내일 모레 70이에요. 70 노인 둘이서 2교대로 네. 12시간씩 하는 거예요. 12시간씩.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나는 진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무슨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걸어가지고 하는 거면은 그것도 원래 말이 안 되지만 법 어기는 거지만 그렇다 치는데 자기네가 걸어가지고 자기네가 필리버스터를 하잖아. 근데 그 당 출신 국회 부의장은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당의 국회의원들도 오지도 않아. 오죽 안 오면은 필리버스터 할 때마다 조를 짭니다. 조를 짜서 앉아있으라고 시켜. 6명, 7명 이렇게 해가지고 밤샘 조를 짜요. 그걸 안 하면 아무도 안 앉아있거든. 저 당 사람들 아무도 필리버스터에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하지도 않을 거면서 신청해서 국회 부의장이나 국회의장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 없는 국회 부의장은 지금 자기 대구시장 한다고 맨날 지역구 돌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아니 이런 걸 할 거면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 24시간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당이다. 그걸 공교롭게도 야당의 당 대표가 정점을 찍고 나왔다는 것이 저당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사에서 보면요. 거의 다 어떻게 썼냐면 제가 진짜 읽어드릴게요.
볼게요. 헌정사 다시 쓴 장동혁. 야당 대표 첫 필리버스터 24시간 신기록. 그리고 이렇게 최초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전국 분위기 반전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니, 굉장히 많아요. 당 내에서는 조중동을 비롯해가지고 당 바깥에 있는 보수 세력이 그 주문을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장동혁 대표가 정신 차려야 된다.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뭐라고 있느냐. 한동훈 쳐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오늘 나온 얘기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쇄신안을 내년 초에 발표한다. 그거 오늘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도 얘기한 거거든요. 연초가 되면은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할 거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를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필리버스터 하면서도 무슨 뭐 윤석열은 뭐 계엄을 그냥 조금 해본 거지 뭐 실제로 내란이 아니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예고가 거기 이미 있었는데 오늘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첫 번째 과제 뭘 바꾸느냐. 지금 그 당의 정강 정책에 들어있는 예. 기본 정책 1조가 기본 소득과 관련된 겁니다. 2020년에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강정책을 바꿀 때 당 정강정책 1호 1번에 올린 게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자,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이게 1조 1항입니다. 저 당 헌법의 1조 1항이에요. 그거를 없애겠다. 이게 지금 개혁안의 1번입니다. 아, 정말 놀라운 당이에요. 이게 뭐라 표현해야 돼? 그럼 국민의힘 이재명 지우기인가?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요즘 좀 댓글창을 보면 심상치 않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하자, 중임제 개헌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보입니다. 저는 그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오죽 답답하고 또 오죽 일을 잘하면 그러시겠습니까? 이건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효능감에 대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건 전략적 낭비입니다. 중요한 건 임기 연장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입니다. 우리는 이미 뼈저린 학습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확실히 다른 국힘 정권에 비해 훨씬 잘했던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권 재창출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하니까 그 모든 성과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검찰 독재라는 괴물이 들어와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남은 4년 6개월 아무리 경제를 살리고 외교를 잘해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역사는 이재명 정부를 미완의 성공 혹은 실패한 정부로 기록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권을 뺏긴다. 저들은 문재인 정부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보복의 칼춤을 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보복을 넘어 민주진영 전체를 괴멸시키려 들 겁니다. 그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바보처럼 역공만 당하지 말고 2기 특검부터 빠르게 치고 나가 강하게 나가길 희망합니다. 해당 부분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링크를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